박수 치세요 빨리. 테슬라의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300불 자리가 반등이 나오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300불이 깨지면 얘는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나 보고 있는 자리가 현재 여기입니다. 266불 혹은 235불. 아, 이제 300불 여기 있죠? 반등 나왔죠? 근데 요 반등은 확정 반등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여기가 깨지면은 두 가지 자리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사이까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가는 뜻은 아니고 내려왔을 경우에 내가 매매하려는 조건이 충족되면은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요 자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여유 있게 볼 거고, 만약에 300불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폐기시키고 다른 관점으로 매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300불에서 왜 매수가 안 들어가셨나요? 라고 그러실 수가 있는데 이 밑에까지 빠지는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잡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깨지지 않는 시나리오가 연장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반등 나온 거를 확정으로 짓고 눌림목을 잡을 생각입니다. 매매라고 하는 게 이유가 정확합니다. 근거. 그러니까 300불 오면 무조건 매수한다. 그게 아니다. 이게 근거가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요 자리 400불이랑 373불에서 반등 자리를 의견을 드렸었어요. 이런 자리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다 그랬는데 상당히 좀 쉽지 않게 갔습니다. 내려와서 내리는 척하다가 올리는 척하다가 갑자기 빼고 하면서 이렇게 뭐 갑자기 뭐 드리프트 하면서 좀 현란하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매수를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400불, 373불 반등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향후 매물 소화에 따라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지금은 뭐 당연히 못 사요. 이미 500불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죠.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400불에 다시 와준다 그러면 볼만하다 정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드디어 메타. 올해 초가 이때쯤이에요. 메타 지금 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고점 거래량 보면은 걔 망란이라서 보지 말라고. 이럴 때가 이제 800불 이럴 때 매수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기 저항이 세요. 이 자리는. 올라가면 이렇게 저항고 내려오는 건데 제가 메타를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구간은 바로 어디냐면은 450불 정도가 됩니다. 현재 주가 588불입니다. 450불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기에 왔을 경우에 매수하겠다가 아니야. 매수를 고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가격을 좀 알려드린 거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450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원하는 자리에 가면 이 자리 매우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 자리 알아볼 것 같은데 안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505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가 유지가 된다면은 요건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려오는 팔자 라인 있죠. 팔자 라인을 만약에 넘어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올해 당장 뭐가 된다라기보다는 내년까지도 기다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처럼 보입니다. 다만 메타를 잘 잡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 오랜만에 소뚜껑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월 전에 올린 거. 다들 상패 아니냐라고 했던 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오클로 같은 경우에 올랐다가 빠져서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도 보시면은 여기 돌파한 다음에 올라갔다가 빠져서 올라가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뉴스케일 파워 여기 돌파 나왔다가 빠져서 올라가는 거. 그죠? 지금 요 라인 돌파하자마자 얼마큼 올랐어요, 여러분? 뉴스케일 파워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15% 올랐습니다. 오클로도 여기 이거 40불입니다. 이때가 4월 10일 영상이고 지금 8월 10일 4개월 전입니다. 올랐다가 내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월 전에. 자, 오클로 40불 여기입니다. 올랐다가 내려서 올라가는 거 여기 잡아드렸었고 상승 여기 잡아드린 겁니다. 4개월 전에 두 군데 잡아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클로랑 뉴스케일 파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 된다 말씀드렸고 뉴스케일 파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올랐다가 14.21불 저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매수했다가 여기서 팔았다 말씀드렸어요. 빠지고 요거 돌파한 보자 그랬죠?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차트 안 믿으실 겁니까? 4개월 전 영상을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타이밍에 보셨으면은 좋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뉴스케일 파워, 업스타트 홀딩스, 인페이지 다음에 오클로랑 뉴스케일 파워를 같이 추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팔자 라인을 넘었고 179,200원 대략 18만원 보시면 돼요. 넘었기 때문에 상승 나올 수 있고 25,946명의 개미가 20만원 정도에 물려있긴 하지만 셀트리온 주주들의 특성상 본전 심리로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홀딩을 하는 경향이 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도 저항이 아니라 그냥 올라갈 수 있다라고 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불기둥을 세고 이게 차트 분석입니다. 아시겠어요? 차트 분석이 그냥 요즘 애들 스레드랑 인스타 보면은 개떡 같은 것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선 찍고 어쩌고저쩌고 말하는데 그것은 차트 분석이 아닙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현재 이 구간에서 상승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보긴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셀트리온이 주주들의 특성상 매도가 나와서 내려가냐라고 봤을 때 조금 눌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거든요. 그래도 항상 차트는 눌림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눌릴 겁니다. 얘가 조금 더 올라가는 어쨌든 하더라도 이렇게 눌릴 수가 있습니다. 눌린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대략 한 19만 원 정도까지 눌리면은 만약에 내가 이 셀트리온 안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얘가 그래서 이렇게 빠졌다 이러면 여기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알려드린 자리 요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홀딩하면 돼요.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안 샀네 하신 분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다. 기회 주면 가는 거예요. 이 주주들이 좀 팔고 너도 좀 들어와 하면서 매도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눌렸을 때 추가 매수도 괜찮겠죠. 좋은 질문인데 눌렸다라는 기준이 뭐냐? 어떤 게 눌렸다라는 거냐? 라는 거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눌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여기서 요만큼 내려왔는데 눌렸다 말할 수도 있어요. 가격적으로 21만 원인데 한 20만 원인데 눌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내려왔을 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다르죠. 그 눌림목인지 아닌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눌림목이 끝난 건지 아닌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딱 드리고 싶은 말은 카카오를 지금 매수한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장투입니다. 카카오는 장투하려면은 가치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식을 잘못 배우셔가지고 개념이 잘못 잡혀 있으신 건데 장투냐 아니면 그보다 짧게 보냐 단타를 치냐 뭐 이런 거는 차트를 보고 정하는 겁니다. 카카오가 만약에 제가 잡아드린 32,800원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장투 5년 10년 자리. 그래 이런 자리에서는 뭐 20%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분할 매도를 안 합니다. 장투로 하는 애들은 물론 뭐 해도 상관없어요.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매매 스타일 따라 다르기 때문에 20% 30%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장투라는 게 만 10년 본다 하더라도 20% 올라갔을 때 뭐 1차 매도할 수 있어요. 어쨌든 장투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는 게 괜찮은 자리다 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들을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입문 강의 들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 들으신 분들이 다 입증하니까. 어쨌든 간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장투 자리로서 제가 잡아드리는 자리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당연히 내려오고 왔다리 갔다 할 겁니다. 이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장투에서 손절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반등이 성공할 경우에는 이것은 장투 자리다. 5년에서 10년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자리다. 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자리가 깨지면은 뭐다? 그 장투 관점은 깨집니다. 아시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이 있죠. 현재 21만 원, 23만 원 사이 요 사이가 진짜 되게 중요해요. 주가가 21만 원, 23만 원보다 싸지면은 연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다행히게도 상승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 상승이 맞아요. 정말 오늘 움직임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 상승은 요날 이후로 요런 거 다 제끼고 제일 의미 있는 상승이에요. 이 상승이.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8만 7천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여요. 근데 물론 올라갈 때 매도 물량은 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보면 거래량 좀 느는 거 보이시죠? SK 하이닉스를 따로 보시지 마시고 삼성을 기준으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따로 보시는 것보다 얘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21만 원, 23만 원이 지켜지면은 SK 하이닉스도 괜찮은 거 코스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1만 23만 원이 지켜지면은 코스피에서 6,000포인트가 지켜지는 거예요. 차트가 똑같죠. 요 상승도 의미 있는 상승이 맞아요. 지금 상승이. 삼성전자로 일단은 계속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올라가면 28만 7천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이런 자리가 딱 그런 자리예요. 떨어지면은 팡 튀어 오르는 거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바로 데드캣 바운스라는 거예요. 충분히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삼성전자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돌리고 이래가지고 여기 고점에 물렸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딱 개미가 제일 많이 구간이 어디냐? 20만 원이랑 그때는 30만 원. 20만 원이신 분들은 요때 사셨다가 반년 지나니까 다시 평단가 온 거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셨을 거고. 공통점이 뭐냐면요. 20만 원과 이런 뭐 32만, 33만 이런 자리. 올라갔던 꼭대기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20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꼭대기에 한 달 반 정도 물렸다가 수익이 나기 시작하신 거고요. 여기랑 똑같은 스타일로 매매를 했는데 이분은 물린 거예요. 여기는 운이 좋았던 거고요. 여기는 운이
아팠던 거 같아요. 결국 내가 20만 원이라고 좋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30만 원이라고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요, 똑같은 건데 운이 좋았고 나빴고의 차이인 거예요. 주식을 하실 때 차트를 안 보고 항상 고점에 탐욕으로 매수하는 걸 절대 하지 말아라. 왜? 물리면은 일단은 낭패고 성공을 해도 좋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요, 탐욕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탐욕 때문에 매도를 못해요. 일단 두 번째로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똑같이 매수를 해요. 근데 그 자리가 이번에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번거까지 다 날리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평생 주식은 차트를 어쨌든 간에 공부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현재 고민은 1번 자리 매수, 2번 자리 매수하신 분들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심리가 어떨까? 이때 거래량 보시고 이때 거래량 보시면은 꽤 있어요. 진짜 반반일 거예요. 홀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약사 빠르신 분들은 매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너무 고점인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조금 밑에 평단이신 분들은 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진짜 매수 매도가 거의 반반씩 잡히는 구간이죠, 이런 자리는.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요. 되게 지루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 개미가 너무 많은 자리는 너무 왔다 갔다를 많이 해서 언제 어떻게 갈지 보는 게 어려워요. 결국 반등이 어디까지냐라는 거잖아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해 5월, 6월 달에 여기서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잘 오질 않아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래요. 여기까지 못 가고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제일 가능성 높은 게 다이빙 때 만들어 놓고 떨어지는 경우. 금이 그랬어요. 여기에요. 이렇게 빠졌죠. 오랜 시간 빠지다가 이제 요번에 저한테 반등을 좀 들었었죠. 근데 확실히 내려갈 거다 말하기는 좀 힘들어. 왜 그러냐면은 매도의 그 힘이 좀 약해요. 금 같은 경우에는 오버슈팅이 나오고 빠진 거라서 상당히 이런 식으로 데드캣 보너스 나오고 빠질 확률이 높아 보이는 차트였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런 거죠. 36만 원, 7만 원에도 물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펜트하우스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갈지 알 수가 없지만, 다시 평균 단가까지 역사적 고점까지 가는 것도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역사적 고점 근처에서 떨어진다라든가 아니면은 넘는 척하면서 패턴을 하나 만들어주고 빠진다라든가 이런 걸 봐야 돼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딱 단정져서 말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고, 빠질 때 계속 쭉 보다가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제 이런 데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아침에 방에서 일어났어. 막 씻고 옷을 입어요. 그럼 나한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얘가 밖에 나갈 거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일어나가지고 씻지도 않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테레비 봐. 그럼 얘는 오전에 안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애가 일어나서 뭘 하는지 봐야 돼. 그러려면 시간이 좀 더 지나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삼성전자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라면은 오늘 이 영상으로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네, 저렇게 되겠다라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신 상태에서 라이브로 계속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200만 원이 저항이에요. 여기 넘는지 안 넘는지 이런 거 봐야 되는 거예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가 다시 몇 포인트 간다, 삼성전자를 같이 보셔야 되고, 뭐 삼성전자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뭐가 또 같이 올라가냐면은 올랐을 때 같이 올랐던 것들이 있어요. 뭐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애들은 갔던 놈이 또 간다고 같이 움직이는데, 삼성전기 같은 애들은 올라가면 200만 원짜리 저항이에요. 삼성생명이 다 같이 움직여요. 비슷하죠, 움직임 나오는 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라이브 자주 오세요. 아시겠죠?